오늘은 드디어 개막한 북중미 월드컵 첫날에 터진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멕시코 대 남아공 개막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 체코 경기가 치러진 하루였는데요. 경기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오늘 전 세계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뜨거운 이슈는 따로 있습니다. 축구가 사코토제가 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폭스 중계가 중계 화면을 놓치는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국내 시청자들도 JTBC 중계를 보다가 짜증이 폭발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까지 터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부터 달라진 것이 너무 많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오늘 한국전을 보면서도 우리 선수들이 달라진 규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조마조마할 정도였습니다. 우선 스로인과 골킥의 심판이 지연 행위로 판단하면 손을 들어 5초를 세기 시작하는데 5초 안에 경기가 재개되지 않으면 스로인은 상대 팀에게 넘어가고 골킥은 상대 팀에게 코너킥으로 바뀝니다. 골키퍼도 볼을 잡고 8초 이상 버티면 상대 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선수 교체 시에도 교체 사인이 나온 후 10초 안에 나가는 선수가 필드를 벗어나지 않으면 들어오는 선수는 경기 재개 후 1분이 지나 다음 경기 중단 상황이 생길 때까지 투입이 금지됩니다. 또 부상으로 그라운드에서 치료를 받은 선수는 경기 재개 후 1분 동안 대기해야 하며 VAR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와의 대치 중 입을 손으로 가리는 행위는 즉시 퇴장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비니시우스 규정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변화 앞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적응에 애를 먹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러진 두 경기를 돌아보면 선수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에 순응했습니다. 멕시코 대 남아공 개막전과 대한민국 대 체코 경기 모두 새 규칙으로 인한 큰 혼란 없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체코 골키퍼가 볼을 손에 쥔 채 시간을 끌자 주심이 손을 번쩍 들더니 손가락으로 초를 세는 장면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체코 골키퍼는 재빨리 볼을 처리했고 코너킥을 허용하는 상황은 피했지만 그 순간만으로도 새 규칙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남아공 대 멕시코 경기에서는 3장의 레드카드가 나오는 등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고 대한민국은 한 골을 먼저 내주었다가 2대1로 역전에 성공하는 짜릿한 드라마를 써냈습니다. 경기 흐름 면에서는 시간 끌기가 사라지고 경기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오히려 박진감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피파의 변화가 그라운드 위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오늘 딱 하나의 변화가 경기를 망쳤다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수분 보충 휴식, 즉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 중계 방송사가 광고를 내보내는 일에 치중하면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피파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전후반 각각 22분 무렵에 3분짜리 수분 보충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공식 명분은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북미의 여름 더위 속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실내 에어컨이 켜진 구장에서도, 서늘한 날씨에서도, 심지어 지붕이 있는 돔구장에서도 예외 없이 시행됩니다. 이 점에서부터 이미 선수 건강 목적이 진짜냐는 의심을 자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피파가 이 수분 보충 시간을 발표한 건 방송사들이 모인 브로드캐스터 미팅에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파가 방송사들에게 이 시간 동안 전면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경기를 사코토 체제로 쪼개고 중간 광고 타임을 확보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수분 보충 시간은 축구 팬들에게 불쾌한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감독에게 몰려가 전술 지시를 받고 팬들과 분석가들의 눈이 모두 사이드라인에 쏠리는 순간인데 시청자들은 경기 대신 광고만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영어권 중계방송사 폭스스포츠가 첫날부터 대형 사고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폭스는 67분 라울 히메네스가 멕시코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린 직후 심판이 수분 보충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폭스 해설자는 시청자들에게 파워에이드와 함께하는 수분 보충 시간입니다라고 안내하며 광고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데이비드 베컴이 나오는 버라이즌 광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광고, 라민 야말이 나오는 아디다스 광고까지 집어넣으려다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입니다. 경기장 선수들은 69분 30초쯤 그라운드로 돌아왔고 심판은 남아공에게 킥오프를 잠시 기다리라는 지시까지 내렸지만 폭스 화면에는 아직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이미 재개된 후에도 폭스는 여전히 아디다스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고 뒤늦게 경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파가 방송사들에게 내린 지침은 심판 휘슬 후 20초 이내에는 광고를 시작할 수 없고 경기 재개 최소 30초 전에는 경기 화면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스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어겼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스트 톰 보거트는 SNS에 고작 두 번째 수분 보충 시간에 폭스가 광고를 너무 많이 틀어 경기 장면을 놓쳐버렸다. 완전히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지토 마두는 폭스 스포츠가 수분 보충 시간에 광고를 너무 많이 내보내서 경기가 다시 시작된 후에도 광고가 끝나지 않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만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스포팅 뉴스의 폴 테노리오는 이번 폭스의 실수를 두고 잔인하고 창피스러운 자책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스페인어 중계 텔레문도는 수분 보충 시간 내내 경기 화면을 유지하며 L자 형태의 작은 배너 광고만 화면 하단에 배치했습니다. 영국 ITV도 광고 없이 경기를 그대로 보여주며 해설진의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호주와 덴마크 방송사 역시 생중계를 유지했습니다. 수분 보충 시간이 경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현장의 긴박한 상황과 선수들의 모습과 감독의 지시까지 모두 보여준 것입니다. 최근 미국 대표팀의 포첸티노 감독이 노트북을 꺼내서 전술을 지시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수분 보충 시간의 모습이 중요한 장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폭스만이 유독 전면 광고로 전환했다가 경기를 놓치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도 이번 중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 중계권은 JTBC와 KBS가 나눠 가졌는데 오늘 중계에서 폭스처럼 광고를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상파에서 월드컵을 중계할 때 전반전이 끝나면 주요 장면을 모아 보여주던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 선수들의 인상적인 순간을 다시 짚어주던 특별한 연출이 이번 JTBC 중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광고가 이어졌고 시청자들은 반전 없이 광고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JTBC가 제대로 된 축구 중계를 한 게 맞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중계권 협상 실패로 위기에 빠진 회사가 오직 광고 수익 회수에만 급급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피파의 시간 낭비 근절 정책, 5초 카운트다운, 10초 교체 규칙, 골키퍼 8초 제한 등 경기 자체를 빠르고 박진감 있게 만들기 위한 규칙 변화는 오늘 첫날 경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분 보충 시간으로 선수들은 경기 흐름이 끊기는 걸 감수해야 하고 감독은 이 흐름 단절을 전술적으로 이용하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축구 팬들은 경기에 숨막히는 흐름 대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광고를 짜증나게 지켜봐야 합니다. 축구가 90년 넘게 두 개의 완전한 45분 하프로 진행되어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는 흐름 속에서 전술의 숨바꼭질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절정에 달하는 것이야말로 축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구를 4쿼터 광고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아무리 좋은 명분을 붙여도 팬들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폭스와 JTBC는 대회 첫날부터 광고로 돈 벌어보겠다는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